일본 어는 외부로 미나상 konnichiwa.お元気ですか? 원미령です. いつも元気いっぱいの원미령です. 자, 여러분 가정에도요. 애완동물 혹시 기르십니까? 요즘요 주변을 보니까 애완동물 기르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저희 집에도 있거든요. 강아지가 한 마리. 근데 너무 귀여워요. 하는 짓을 보면은. 자, 집에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뭐뭐가 있습니다라는 존재를 나타내는 표현을 배웠지만 여기에서는 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 이누. 이누가 아리마스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리마스라고 하는 것은 식물이나 사물의 존재를 나타낼 때만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공부를 하시면은 여러분께서 개가 있습니다라는 표현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기대되시죠? 자, 그러면은요. 지난 시간에 복습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지난 시간에는 사물이나 식물의 존재를 부정하는 표현을 공부하셨는데요. 우선 뭐뭇이 있습니다 하고 사물이나 식물의 존재를 말할 때는 가 아리마스라고 하죠. 이것을 부정해서 뭐뭇이 없습니다 라고 할 때는 가 아리마생. 이렇게 아리마스를 아리마생으로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후쿠가 아리마생 하면은 옷이 없습니다 라는 뜻이고 무엇무도라는 뜻의 뭐를 써서 뭐뭐도 없습니다 하면 뭐 아리마생이라고 해서 야사이모 아리마생, 즉 야채도 없습니다 이런 뜻이 되죠. 정리되셨죠? 오늘은 동물이나 사람의 존재를 묻고 답하는 표현을 소개하겠습니다. 가 이마스, 가 이마스. 이렇게 이마스라는 걸 쓰면은 동물이나 사람의 존재를 나타내는 표현이 되어서 동물이나 사람이 있습니다 하는 뜻이 되고 가 이마스까 하면은 뭐뭇이 있습니까 하고 묻는 표현입니다. 자, 오늘 배우실 단어입니다. 아이, 고도모, 고도모. 아이를 뜻할 때는 고도모라고 하는데요. 이 고도모보다 더 어린아이, 즉 우리가 왜 갓난아이라고 할 때 있죠. 갓난아이, 갓난아기라고도 하는데 이럴 때는 아카짱, 아카짱. 자, 여기서 아까라고 하는 것은 빨간색입니다. 그 다음에 짱을 붙여서 아까짱 하는 것은 왜 갓난아기는 좀 아직 몸과 붉은기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짱, 갓난아기를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코끼리라고 할 때는 조 하면은 코끼리 그리고 코아라, 이거는 코알라죠? 코아라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4개의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공부하실 사람이나 동물의 존재를 나타내는 표현 함께 볼까요? 사람이나 동물의 존재를 나타낼 때는 아리마스가 아니라 이마스를 써서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 이마스, 뭐뭇이 있습니다. 예문을 보시면 이누가 이마스, 이누가 이마스. 이누라고 하는 것은 개란 뜻이니까 개가 있습니다. 이모토가 이마스, 이모토가 이마스. 여기서의 이모토는 여동생을 말하죠. 여동생이 있습니다. 다음은 가 이마스까, 가 이마스까 라고 나왔는데 이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고 묻는 표현으로 이누가 이마스까, 이누가 이마스까 하면은 개가 있습니까 하고 물은 겁니다. 나레가 이마스까, 나레가 이마스까? 나레라고 하는 것은 누구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레가 이마스까 하면은 누가 있습니까 하고 묻는 표현이 됩니다. 나레가 이마스까 하고 물으니까 키무상가 이마스, 김씨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나레가 이마스까, 키무상가 이마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께서는요, 지난 시간까지는 사물이나 식물의 존재를 나타내는 가 아리마스 또는 부정하는 가 아리마센이라는 표현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요, 주어가 동물 또는 사람일 경우 뭐뭇이 있습니다 할 때는 아리마스를 더 이상 못 쓴다. 그래서 이마스라는 말로 바꿔 말합니다. 가 이마스,
뭐뭇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나 동물이 있습니다 할 때는 가 이마스. 그래서 개가 있습니다 하면 이누가 이마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있습니까? 하고 물을 때는 이마스까. 그래서 무엇이 있습니까? 나니가 이마스까? 또는 누가 있습니까? 하면은 다레가 이마스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멀리 있는 어떤 사물을 보면서요. 무엇이 있습니까? 할 때는 사물이기 때문에 나니가 아리마스까가 되겠죠. 근데 저쪽에 뭐가 꿈틀꿈틀하는 게 있어요. 개나 또는 고양이 무슨 동물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 무엇이 있습니까? 하면은 나니가 이마스까 하고 물을 수 있겠죠. 자, 오늘 공부하신 표현 일본인을 따라서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犬がいます。犬がいますか？誰がいますか？子供、赤ちゃん、ゾウ、コアラ。 자, 고도모라고 하는 거, 이걸 어린아이라고 했잖아요. 5월 5일은 어린이날, 고도모노히 데스. 일본에서도 5월 5일은 고도모노히, 어린이날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이날은 남자아이의 축일이라고 일본에서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남자아이가 있을 경우에는요. 잉어 모양을 한 잉어 깃발을 올립니다. 이 잉어 모양을 한 깃발을 고이노보리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왜 5월이면 하늘이 굉장히 푸르잖아요. 여기에 검은색,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뭐 이런 색색이 잉어가요. 올라가죠, 깃발이. 그 다음에 바람이 붑니다. 그래서 벌럭벌럭벌럭 하는 것이 마치 물살을 가르고 건강하게 씩씩하게 거슬러 올라가는 잉어의 모습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아가, 즉 아들이 씩씩하게 자라서 또 출세를 하기를 바라고 건강하게 자라주기를 바라는 뜻에서 고이노보리를 올린다고 합니다. 남자아이의 날이 있다면 또 여자아이의 날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3월 3일은 여자아이의 날로 이 날을 히나마츠리라고 합니다. 히나마츠리. 이 히나마츠리 3월 3일 여자아이의 축일에는요. 히나닝교라고 하는 아주 작은 인형들을 놓는데 이거는 천황, 황후의 모습과 좌우 대신 그 다음에 궁녀라든가 악사들의 인형을 쫙 놓습니다. 이것을 히나닝교라고 하는데 딸이 성장해서 좋은 배필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몄으면 하는 뜻을 담고 히나닝교를 장식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 히나닝교를 보통 장식하는 게 3월 3일이 히나마츠리니까 2월 말 주서부터 시작해서 3월 3일이 딱 지나면은요, 치워버립니다. 넣었다가 그 다음에 다시 꺼내는데 너무 오랫도록 이 히나닝교를 그냥 장식해두면은 좋은 배필을 만날 시기가 늦어진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3월 3일이 지나면은 바로 치워서 그 다음 해에 다시 장식을 합니다. 자, 5월 5일 어린이날 고도모노히 이때는 고이노보리라고 해서 남자아이의 성장을 기원하는 그런 뜻을 담은 잉어 모양의 깃발을 올리고 3월 3일 여자아이의 날에는 히나닝교라고 하는 작은 인형들을 장식한다는 거 하나의 문화, 토막상식으로 알아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마타 아시다. 사요나라.